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이스N의 박광남입니다. 얼마 전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테라웨이브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주 시장이 한 차례 들썩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는 또 역대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자신의 AI 기업인 xAI를 전격 합병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두 개가 합쳐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조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직 계열화된 혁신 기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머스크는 이번 합병을 두고 인류의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기 위한 사명의 다음 챕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밝힌 또 다른 합병 목적으로는 지구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디테일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AI 연산을 왜 굳이 위험한 우주에서 하느냐? 지금 지상의 데이터 센터들은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는 지상의 전력망과 냉각 시스템의 수용 한계를 위협하면서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해법은 심플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궤도에 올리자. 이름하여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발전 효율이 지상 대비 압도적인 우주 공간이야말로 대규모 AI 연산을 감당할 유일한 논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이죠. 머스크는 별도의 운영비 없이 24시간 태양광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향후 2, 3년 내에 AI 컴퓨팅의 최저 비용 솔루션은 우주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진짜 소름 돋는 점은 그 규모에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최근 FCC에 총 100만 대 규모의 위성 구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지구에 배치된 모든 위성이 약 1.5만 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100만 대라는 수치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규모라는 거죠. 이는 우주 산업이 소량 생산의 가내수공업 단계를 지나서 자동차 산업과 같은 초대형 제조업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성이 지구의 낮과 밤의 경계면을 따라 이동하는 99% 이상의 태양광을 직접 받는 태양 동기 궤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거운 배터리 의존도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4시간 중단 없는 AI 연산을 가능케 하는 우주 베이스 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100만 대나 띄우는데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과거 스타링크 승인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방해와 행정 지원으로 인한 병목 현상을 뼈저리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업용 통신 주파수를 신청하지 않고 위성 제어용 백업 주파수만을 신청하되 이를 비간섭 및 비보호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남들에게 전파 간섭을 주지도 보호를 요청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쟁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명분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 처리는 전파 규제가 없는 광학 링크, 즉 레이저로 수행하면서 이 ITU의 규제 공백을 영리하게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의 용량은 무제한으로 확장하되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규제 장벽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대 구축은 물리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엄청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톤당 100kW의 전력 밀도의 위성을 가정을 했지만 전문적인 여력학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봐볼까요? 첫 번째 난관은 이 전력 생산과 저장입니다. 저궤도에는 약 30분간 발전이 불가능한 식이라고 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100kW를 쓰려면 낮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더 높은 용량인 140kW급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신 태양광 패널을 쓴다고 하더라도 테니스 코트의 약 3.5개 면적이 필요하고요. 무게만 930kg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밤에 버틸 배터리의 무게인 500kg를 더하게 되면 벌써 전력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만 1.4톤이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태양 동기 궤도를 통해서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는 위성이 배치되는 궤도가 여러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성이 배터리 없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더 무서운 건 열 제어 문제입니다. 우주 공간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사라는 방법입니다. 이 100kW에서 발생하는 열을 복사로만 식히려고 하면 약 130에서 180m 제곱 이상의 거대한 라디에이터가 필수적인데요. 이 방열판의 무게만 약 800kg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까지 더한다고 하면 이 위성의 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현재 기술로 이 100kW급 위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위성의 질량이 최소 3에서 5톤 이상 육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수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미래의 스타쉽은 최대 200톤까지 페이로드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200톤을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도 5톤짜리 위성은 몇 대 실을 수 있을까요? 단 40대밖에 실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 1년에 100만 대 분량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1년 내내 21분마다 로켓을 한 번씩 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 위성을 1톤 수준으로 경량화해야지만 1년에 약 5,000회, 하루로 치면 약 14번 정도 발사할 수 있다는 그나마 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발사체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페이로드의 경량화와 고효율화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이 무게가 곧 비용인 우주산업에서 위성 하드웨어의 효율 혁신은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배경은 또 중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최근에 20만 대 규모의 대규모 위성망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우주 저궤도의 물리적 공간과 주파수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 국가적인 인프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의 무기는 역시 수직 계열화입니다. 스타쉽이라는 압도적인 운송 수단을 통해서 발사 단가를 낮추고요. 자사 위성 100만 대를 쏘아 올리며 로켓 공장을 풀가동하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발사 역량이 인프라를 확장하며 경량화된 하드웨어가 그 공간을 채워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우주 산업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통신, 즉 연결해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연산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인프라는 이 물리적 파이프라인을 넘어서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수순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요? 이 투자자분들은 스페이스X의 IPO라는 단일 이벤트를 좀 넘어서 이들이 촉발할 수 있는 우주 제조업의 슈퍼사이클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 혁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만들어낼 거대한 시장 초입에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